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그래서 저희 가게도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연탄난로랑 펠릿난로를 떼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여름에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열을 내는 난방기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과연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대충 예상도 해보고, 또 계약 전력에는 문제가 없을지 검토를 해보다가 뭐 이왕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 매장의 계약 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요. 이 계약 전력이 너무 작으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쓰고 싶은 전기 제품을 충분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계약 전력에 따른 그 최대 에너지 사용량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최대 2.5배까지 그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는 계약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약 전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물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세를 이해하려면 와트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와트라는 거는 단위예요. 우리가 무게에는 g이라는 단위를 쓰고, 길이에는 미터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에는 초 또는 분 또는 뭐 시간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리고 속력 같은 거는 뭐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개의 기본 단위가 섞여 있는 형태의 단위를 쓰기도 해요. 와트도 그런 거예요. 와트는 이거는 일률이라는 거의 단위인데, 일률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파워, 그러니까 이제 파워의 단위고요. 요거는 어떤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속력은 어떤 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의 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률은 어떤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똑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의 스펙 중에 마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마력이다, 200마력이다 하잖아요. 100마력이라는 거는 1분 동안에 말 100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그리고 200마력이라는 거는 1분 동안에 말 200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와트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1마력이 746W예요.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자동차는 74,600W 또는 74.6kW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단위에 많이 붙는 이 킬로라는 거는 그냥 0 3개를 없애고 그 대신에 킬로를 쓰는 거죠. 속력을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속력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단위잖아요. 이 100km/h라는 거는, 여기서 이 per hour라는 거는 1시간 동안에, 그리고 100km라는 거는 이제 100km라는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에 100km를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200km/h면 1시간에 200km를 간다는 얘기예요. 와트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와트는 그냥 와트라고 쓰지만 이건 원래 줄 퍼 세크로 정의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줄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단위예요. 뭐 요거 칼로리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1칼로리가 4.19줄이니까 요거 칼로리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per sec는요, 이거 1초당 얼마라는 의미죠. 시속 100km/h의 자동차가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것처럼 이거랑 비슷하게 와트는 만약에 100W다 하면 1초 동안에 100줄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충전기를 보면 요즘엔 대부분 5V 2A라고 써 있을 텐데, 요거 5 곱하기 2 해서 10W고요. 요 10W짜리라는 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10줄 per sec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W짜리 핸드폰 충전기를 쓰면 1초에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0줄의 에너지를 먹는 거고, 요걸 칼로리로 바꿔보면 8600칼로리예요. 요거 숫자가 커서 읽기 번거로우니까 동그라미 3개 빼고 킬로를 쓰면 8.6kcal가 되는 거죠. 공기밥 한 공기가 보통 300kcal라고 하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1시간 동안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 밥 한 숟갈 정도의 에너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 같은 10W짜리 전기 제품을 1시간 동안 풀로 써도 밥 한 숟갈도 안 되는 정도의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죠. 이제 뭐 전기를 좀 많이 먹는 걸 예로 들어보면 뭐 에어컨 같은 게 있죠. 에어컨의 소비 전력이 뭐 예를 들어서 2kW라고 하면 이걸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면
1시간을 썼을 때 1718kcal 정도가 되니까 공깃밥 6개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와트랑 에너지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와트라는 단위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그 시간 동안에 사용한 어떤 에너지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전에서 우리한테 전기 요금을 부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뭐 얼마나 썼는지, 뭐 몇 칼로리를 썼는지 계산해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면 숫자가 너무 크고 계산도 복잡하니까 칼로리라는 단위를 안 쓰고 그냥 와트시라는 단위를 씁니다. 요거는 그냥 와트에다가 사용한 초를 곱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초를 곱하면 뭐 에너지가 이제 진짜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라는 깔끔한 단위로 나오긴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너무 커져요. 이게 1시간이 3600초니까 이게 되게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초 대신에 시간을 곱하고 줄이라는 그 에너지의 단위 대신에 와트시라는 에너지의 단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곱해도 어쨌든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W짜리 핸드폰 충전기를 하루에 7시간을 쓰면 70W시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30일 동안 매일 쓰면 2100W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K를 써서 0을 3개를 없애면 2.1kWh가 되는 거죠. 이 kWh가 되게 익숙한 단위일 거예요. 그 전기 요금을 1kWh당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를 하루에 7시간씩 한 달 내내 쓰면 이제 2.1kWh 정도 쓰는 거니까 전기 요금은 한 200원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되게 싸죠. 그리고 이제 2kW짜리 그 에어컨을 하루에 뭐 5시간을 쓴다 그러면 하루에 10kWh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0일 동안 매일 쓴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300kWh를 쓰는 거죠. 이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가족용 전기 요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져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2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이에요. 그리고 200부터 400kWh까지는 187.9원이고요. 그리고 400kWh를 초과하면 280.6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요금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이제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그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되게 많이 틀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한 650kWh 정도를 썼더라고요. 이 한 달 동안에 650kWh의 에너지를 쓰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기본 요금 7,300원 더하기 200 곱하기 93.3원, 그리고 200 곱하기 187.9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0 곱하기 280.6원 이렇게 해서 133,690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650kWh의 전기 에너지를 만약에 산업용으로 쓰면 산업용은 요금이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데, 여름에는 여기 보시듯이 81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기본 요금 5,550원 더하기 650 곱하기 81원을 하면 58,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건 산업용은 이제 산업용 전기고요. 공장 같은 데서 넣어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식점이나 사무실 같은 상가에서는 산업용 전력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용 전력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일반용 요금을 보면 여름에 보통 110원 정도 하죠. 요건 또 전기 계량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주는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 105.7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본 요금 6,160원 더하기 650 곱하기 105.7원을 하면 74,865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용이랑 산업용이랑 일반용은 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요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총 얼마의 에너지, 그러니까 얼마의 킬로와트시를 썼는지 확인해서 이런 전기 요금 표를 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요금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좀 많이 써야 된다,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가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계약 전력입니다. 계약 전력은 이제 여기 가정용은 여기, 그리고 일반용은 여기에 보면 뭐 3kW, 300kW 이렇게 써 있죠. 가정용은 보통 계약 전력이 3kW예요. 그리고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30kW 정도 사이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계약 전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전기를 쓰고 싶은 대로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전력이 3kW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순간적으로 쓰는 전력이, 그러니까 내가 전기 코드 꽂아갖고 다 쓰는 그 전기 제품들의 전력이 다 더해서 3kW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전력이 3kW인 집에서 2kW짜리 에어컨 2대를 풀 가동하면 이게 4kW가 되니까 차단기가 그냥 떨어져 버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 집집마다 막 갑자기 막 몇십 킬로와트씩 한 번에 막 땡겨버리면 그쪽에 있는 전봇대가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씩 쓰겠다고 약속한 그 계약 전력보다 더 많이 전기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가게를 이제 열었는데 가게 계약 전력이 3kW로 되어 있는데 뭐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이것저것 다 쓰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kW는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 전력을 무조건 증설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증설은 아무나 못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증설을 하고 이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게 확인을 받아서 이제 증설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설할 때 돈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오는 전력량이 충분하지가 않으면 이 건물 안에서 증설을 하고 싶어도 그냥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장비랑 선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면 이 계약 전력이 충분한지, 혹시 부족하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 증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증설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 전력 이상의 전력을 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계약 전력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달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이 이 계약 전력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이 계산 방법이요,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계약 전력이 3kW라고 하면 한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이 계약 전력 3kW에다가 24,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를 곱하고, 그리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을 곱해서 2160kWh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한 달 동안의 전기 사용량이 2160kWh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갈 일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3kW가 넘어가면 차단기가 떨어져 버릴 테니까 3kW 넘게는 못 쓸 거고요. 하루 종일 써봐야 뭐 24시간 이상을 쓸 수도 없을 거고, 한 달이 뭐 31인 달에는 30일이 기준이니까 요거보다 하루를 더 쓸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31일 내내 3kW를 풀가동,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용에서는 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제한에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일반용이에요. 요거는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15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게 같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풀로 돌리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치 계약 전력이 초과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가게에 이제 지난 여름에 리모델링 하면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달아놓고 좀 편하게 썼더니 이게 계약 전력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계약 전력이 초과가 되면 이런 안내문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초과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해주는 건데, 근데 만약에 3년 이내에 또 초과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초과한 전력에 대해서 150%, 그러니까 1.5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초과했을 때는 2배, 그리고 여섯 번째 초과했을 때부터는 2.5배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대상은 이게 이렇게 안내되어 있네요. 저희 가게는 이게 해당이 되니까 이런 안내문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는 계약 전력을 잘 따져보고 요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난로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사려고 하는 난로의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용 면적에 따라서 뭐 3kW, 5kW, 7.5kW 이런 게 있는데, 면적을 고려하면 이 7.5kW짜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저희 가게에 7.5kW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쓰면 전기 요금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7.5kW짜리 난로를 하루에 10시간씩 쓴다고 했을 때 하루에 75kWh를 쓰는 거니까 뭐 1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7,5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전기요금 자체는 큰 부담은 아니에요. 뭐 난로를 피우게 되면 뭐 연기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일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맨날 그거 치우고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이 전기요금 자체는 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전기 난로의 전력 소모량이 너무 커서
계약 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을 살 때는 계약 전력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괜히 사놓고 요거 키기만 하면 차단기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전력은요, 전기요금 고지서의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25kW고요. 이게 음식점 치고는 뭐 꽤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게 밖에 이제 저희는 수족관도 많이 쓰고 냉동고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전기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가게에 난로를 빨리 하나 사와야 되는데 이 저희 가게의 계약 전력이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계약 전력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